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177페이지 접대비 주관식 문제풀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제21기 사업연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접대비 하실 때는. 자, 그래 사업연도가 1년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그러고 하시면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소기업이 아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처음에 이제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접대비는 이제 크게 회사의 접대비가 얼만지, 회사 장부상 접대비가 얼만지 부터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회사 지금 장부상 접대비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1억이래요. 자, 그래서 회사 장부상 접대비가 1억. 다음에 이 접대비 중에 1단계 조정부터 이제 나가요. 그래서 1단계 조정은 증빙 불비접대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증빙 불비접대비는 말 그대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분. 그래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게 되면은 송금불산입에 소득처분은 상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증빙불비접대비가 없어요. 간이형 수증도 안 받았다, 뭐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증빙불비접대비는 없는 거고, 다음 그리고 2단계는 증빙 미비접대비거든요. 그래서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간이형 수증을 수취하거나 아니면은 직원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접대비 같은 경우들,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접대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한 건이 있는데 그게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증빙 미비에 들어가시는 접대비가 500만원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2단계 접대비가 손금불산입 증빙 미비 접대비, 자리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서 쓸게요. 다음에 500만원, 2단계는 기타 사회 유출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고 한 번 더, 자 1억 중에 그러면 500만원만큼 접대비가 인정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접대비 잔액 부분은 얼마냐면은 9,500만원만큼 이제 세법에서 현재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3단계 한도 초과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한도 초과는 세법상 한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저는 세법상 한도 계산을 1, 2, 3이라 그러거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우리 책에는 이제 1 플러스 2가 나와 있고 예외적으로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뒤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보통 그냥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1번 기본 한도라는 게 있고, 2번 수입 금액 한도라는 게 있고, 다음에 3번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추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는 접대비가 문화접대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접대비가 있으시 추가 한도는 계산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되고,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접대비 기본 한도는 1200부터, 중소기업이라면 3600이죠.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에 나누기 12를 해서 기본 한도가 나오는데, 사업연도가 아까 1년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12가 됩니다. 가끔 하시면서 요 이제 뒤에 산식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12 나누기 10이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이러고서 안 쓰시면은 진짜로 요게 뭐 6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사업연도가 주어주면은 계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몸에 익히기 위해서라도 좀 쓰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기본 한도가 1200. 자, 그러면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이제 문제에 주어 줄 거예요. 수익 금액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주어 줄 텐데, 저는 이제 좀 외워라라고 이제 하는, 오프라인에서 외워라라고 하는 주의라서 이렇게 있을 때 라인이 하나 둘이 있고, 다음 그러고 하나 둘로 나눠지는데, 앞에 자리가 여기가 100억 기준, 여기 100억 기준,
다음에 뒤에 자리가 500억 기준이에요. 그러고 요 100억 이하에 들어가시는 자리는 만분의 30, 이렇게 만분의 30. 다음에 자리가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만분의 30.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릴걸. 다음에 뒷자리 들어가는 건 만분의 20. 다음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고 뒷자리 들어가는 건 만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음, 그리고 글자가 조금 큰데 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가 만분의 30, 다음에 만분의 20, 만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00억을 기준으로 100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시니까 알고 계시길 바라고, 지금은 이제 얼마냐면은 매출액이 350억이래요. 그럼 그래프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찼다는 얘기냐면은, 그래프에서 한 요 정도 찼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0억까지는 만분의 30으로 계산하고, 넘어가시는 이제 분에 대해서는 다시 만분의 20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가 50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중에 맨 끝자리에 들어가는 50억 부분 되셨어요? 요게 이제 특수관계자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꼭 특수관계자를 앞쪽에 놓는 게 아니라 뒤쪽에 놓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산식을 정리하면은 100억까지는 만분의 30일 거니까 100억 곱하기 30 나누기 만 플러스, 그러고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가 있어요? 250억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특수관계인 거를 빼고는 얼마예요? 200억이겠죠. 그래서 200억 곱하기 20 나누기 만.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제 뒤로 특수관계자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뒤에 이제 한도율을 적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50억에 대해서는 곱하기, 어차피 이 50억도 100억을 초과한 구간에 해당을 하니까 20 나누기 만,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는 여기에 다시 10%로 한도율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0억 곱하기 30 나누기 만을 하면 3천만 원일 거고, 다음에 200억 곱하기 20 나누기 만을 하면은 4천만 원이고, 50억 곱하기 20 나누기 만을 하시면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10%니까 10%하면 100만 원이 돼서 수익금액 한도는 7,100만 원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7,100만 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도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거하고 요거를 더해주게 되면은 세법상 한도가 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세법상 지금 한도는 더하면 얼마냐면은 8,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회사의 접대비 이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였는데요? 9,500이요. 그 중에서 한도 인정이 얼마 된다고요? 8,300이요. 그럼 이제 3단계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9,500에서 8,300을 빼서 1,200만 원만큼 기타 사회 유출이 됩니다 라고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왁구라 그러는데 이 계산산식 왁구를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도 잡아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온라인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이거를 막 주구난방 쓴다, 막 여기저기 막 쓰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산식을 잡아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혹시 이거 문제풀이를 보는데 나는 다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신 분은 그 강의에 산식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그럼 그렇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178페이지 주관식 세무조정.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에 접대비 조정면서 값을에 대해서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뭐 요거 작성하는 건 사실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딱히 뭐 안 해드릴 거고, 양가로 1번 당 법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비중소기업으로, 자 비중소기업이래요. 당의 사업연도는 1년이랍니다. 자, 그러고 하단에 보면은 수익금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매출액이 500억이 있네요.
자, 그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접대비 관련 사항인데 접대비가 2억 원이 있대요. 그래서 접대비 해당액 중에 한 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러고 그 외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게 좀 옆에다 가로 열고 이 부분은 간이형 수준을 수취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싶고요. 이게 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증빙불비 접대비로 하지는 않았겠죠. 않았겠죠. 근데 수험자 입장에서는 텍스트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한 명시를 안 해주면 조금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답안을 보니까 기타 사유 출인 거 보니까 지금 증빙 미비 간이형 수준을 수취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조정을 한번 해보면 회사의 접대비가 지금 2억인데 자, 증빙불비 접대비는 지금 문제에서 없어요. 안 나왔고요. 다음 그러고 증빙 미비 접대비가 1,000만 원 있다 그랬죠? 송금불산입 증빙 미비 접대비 1,0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러고 접대비 그럼 이제 나머지 잔액은 얼마냐면 2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1억 9천이겠죠? 자, 그리고 기본 한도는 우리 회사가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랬고 사업연도는 12개월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기본 한도는 1200에 곱하기 12 나누기 12에서 1200. 자,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500억이라 그랬죠? 그러고 문제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문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바로 가면 옆에다가 산식은 쓸까요? 요렇게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해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100억 다음에 500억 그리고 앞자리가 만분의 30 다음에 뒷자리가 만분의 20 다음에 뒷자리가 만분의 3.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우리 지금 수익 금액이 지금 500억이라 그랬죠? 자, 그럼 500억이니까 차는 거는 딱 여기까지 찾겠네요. 여기까지 딱 찾겠네요. 그러면 100억까지는 만분의 30 적용하고 넘어가는 분은 만분의 20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수익 금액은 100억까지는 곱하기 30 나누기만 플러스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는 곱하기 20 나누기만. 자, 그럼 수익금액 계산을 하면은 100억에서 30 나누기 만을 하면 3천만 원이고 400억에 대해서 곱하기 20 나누기 만을 하면은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수익금액 한도는 1억 1천만 원. 그럼 이제 1번과 2번 문화적 대비는 없다 그랬으니까 1번과 2번을 더해주게 되면은 요게 지금 얼마일 거냐면 여기 이거 아까 안 지웠네요. 적어놓고 죄송해요. 자, 더해주면은 1억 2200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1억 9천에서 1억 2200을 빼게 되면 6800이네요. 자,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6,800만원 기타 사회 유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조정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 보기. 아래 하나 더 있어요. 주관식 문제 하나 또 한번 봐볼게요. 주관식 문제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자, 객관식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광고 목적으로 이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적혀 있죠. 오케이, 맞는 얘기. 요거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업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게 되면은 광고 선전비로 보고요. 다음에 업무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고요. 다음에 업무와 무관하면 기부금으로 보시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 그러고 2번 현물 접대비는 제공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해서 접대비를 계산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오케이, 맞는 얘기인데 요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맥스 장부가액과 다음에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보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부가세까지도 이제 고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이 100원, 다음에 시가가 80원짜리다. 그럼 지금 문제처럼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죠. 그러면은 장부가액 100원으로서 접대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요. 다음 그러고 3번 특정 거래처에 광고 설정 물품으로 2만원의 상당의 달력과 25,000원의 상당의 컵을 기증했다면 45,000원을 이제 접대비로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 요건 틀린 거예요.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 선전비는 연간 5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일 때 광고 선전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 이 계산 시에는 개당 3만원 이내에 광고 선전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A 거래처가 있고, 다음에 B 거래처가 있고, 다음에 C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 거래처에다가 뭐 연초라고 뭐 달력 등을 한 25,000원을 보냈어요. 그러고 B 거래처에다가 35,000원을 보냈고, 다음에 C 거래처에다가 5,000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계산 시엔 3만원 이내에 광고 선전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25,000원하고 여기 들어가는 5,000원은 그냥 아싸리 그냥 광고 선전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접대비로 보실 필요가 없고, 다음에 B 거래처에는 제가 35,000원의 달력 등을 이제 지급을 했죠. 그러면 연간 3만원 이내가 아니라 3만원을 초과했죠. 다시 개당 3만원을 초과했죠. 죄송해요. 개당 3만원을 초과했죠. 근데 1년 동안 지급한 게 5만원 이내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 선전비로 봐요. 괜찮으시죠? 3만원을 초과하는데 다만 1년 동안 지급한 게 5만원 이내니까 광고 선전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2만원에 25,000원이시죠. 그럼 3만원 이내니까 연간으로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요? 개당 3만원 이내니까. 그래서 그냥 3만원 이내는 그냥 접대비로 보면 된다. 다만 제가 지금 적어드린 예제처럼 B 거래처에 한 번에 35,000원에 이제 뭐 특정 물품 등을 뭐 달력이라든가 견본품 등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견본품을 지급을 했는데 견본품 얼마짜리 지급했냐면은 35,000원짜리 또 지급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총 요렇게 이제 지급을 했다면, 되셨죠? 1년 동안 총 요렇게 지급을 했다면 개당 3만원이 초과되죠? 되셨어요? 그러고 합쳤을 때 5만원이 초과되죠? 그럼 이 전체를 뭐로 보겠다? 접대비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 한 번만 설명을 더 하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4번 지문 볼게요. 자, 연간 이제 지급하는 견본품이나 달력 등은 특정인에게 지급을 했을 때 3만원 이내면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만원 이내면 그냥 광고 선전비로 인정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이 3만원이 초과되면은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이 3만원이 초과될 때 연간 지급한 게 5만원 이내라면 광고 선전비로 보지만, 만약에 3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한 게 요렇게 있고 개당 3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요렇게 있고 연간 5만원이 초과되게 되면은 이걸 접대비로 보겠다. 되셨죠?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접대비 관련 VAT,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법인세법상에선 접대비로 봅니다. 부가세에서는 불공이시죠? 근데 법인세에서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금액이 맞기 때문에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한도 계산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3번입니다.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본다.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법한 증빙을 구비해야 된다. 다음은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불이익에 관한 요약표의 일부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3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접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증빙서류를 못 받게 되면은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증빙 미비 접대비가 되시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경조사비면은 20만 원 초과할 때예요. 그러고 접대비 이외의 지출, 그 외 비용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초과하고 간이형 수증 등을 받게 되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대신 뭐를 내요? 가산세를 내죠.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2번이시죠. 한 번 더. 접대비는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며요, 송금불산입으로. 근데 거기다 가산세까지 때리면은 이중으로 때리는 거야. 싸대기를 왼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두 번째 거 가산세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공부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어보시면 좋은데, 이 접대비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가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작성하는 장부가 뭐냐면은 TAT 2급이나 FAT 1급에 나오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예요. 되셨죠? 그러고 요 가산세 부과는 그럼 얼만데요? 지출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있는데 구입가액의 2%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매입가액의 2%.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납부하고 비용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세법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불공이거든요. 공제를 안 해주는. 가산세는 그거보다 조금 약해요. 차라리 가산세를 납부하고 공제를 받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3번.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약정에 의해 거래처의 매출 채권을 포기했다라 그러면 요거 접대비로 봐요. 다만 이게 매출 채권이 아니라 그 외 채권이면 기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 10억 원인 기계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5억 원에 양도했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러면은 특수관계가 없는데 지금 뭐를 한 거냐면은 저가 양도를 했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있죠?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의제기부금이 되죠? 혹은 간주기부금. 됐죠? 그러고 이게 만약에 특수관계가 지금 문제같이 나온 게 아니라 특수관계가 있고 다음에 저가 양도를 하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리셨고 답안에 가는 거 2번. 다음으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갑니다. 자, 4번. 중소기업이며 라고 적혀있네요. 요거.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21기 사업연도, 자, 1월부터 12월 요거 체크해주라 그랬죠.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세무조정에 의해서 송금불산입 총합계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뭐 증빙미비, 증빙불비 이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구분은 싹 할게요. 구분을 해야 송금불산입 총액을 알 수 있으니까. 소득 처분은 지금 의미가 없지만. 자, 그래 접대비 지출액이 2,600이래요. 자, 그럼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회사 장부에 접대비가 2,600이고요. 다음 그러고 1단계 증빙, 불비, 접대비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접대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분이 있대요. 그러고 나머지 지문을 보면은 증빙불비는 없는 것 같네요. 증빙불비는 없고 2단계 증빙 미비접대비가 있는데 얘는 지금 있죠? 영수증 받은 거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입, 증빙 미비접대비 200만원 다 사회유출이 있고요. 그러면은 회사 장부상 접대비에서 증빙 미비를 빼면은 접대비 잔액은 얼마? 2,400이 남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세법상 한도는 지금 문제에서 문화접대비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만 할 거고 1번은 기본 한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이라 그랬으니까 3600에 곱하기 12 나누기 12 왜 1년 법인이니까 해서 3600이고 다음 2번 수익금액 한도는 수익금액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4억인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은 없다라 그랬고 다음에 사업연도에서 중단된 사업부분 매출액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하셔야 돼요. 5천만원 있고 특수관계 거래부는 없다. 그럼 총 4억 5천 있네요. 그럼 전부 다 100억 이하죠. 그래서 얘는 친절하게 100억 이하는 얼마를 적용하세요까지 친절하게 주어줬어요. 그래서 수익금액은 4억 5천이고 곱하기 100억 이하는 만분의 30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35만원 됐죠? 그럼 세법상 한도는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3600 더하면 3735만원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접대비 잔액이 2400 다음에 접대비 한도가 지금 3735만원 그럼 한도 초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단계 세법상 한도 초과는 없다. 그러면 지금 송금불산입에 들어간 접대비는 얼마? 200만원 하나 있죠. 그래 답안에 가는 게 1번 괜찮으시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5번 갑니다. 3일에 담당 회계사인 김자문 회계사는 21기 1월서부터 12월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다. 자문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 접대비 지출액은 반드시 법적 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건당 3만원 초과의 접대비 지출액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법적 증빙 외의 증명서를 수취했을 때 세법으로서 전액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 2번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는 송금불산입하고 상여. 그쵸 증빙 불비죠 이거. 3번 현물 접대비는 장부가액으로 접대비를 계산하므로 장부가액이 적은 자산을 거래처에 선물로 접대하면 한도 초과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거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3번 틀리셨고 4번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접대비 송금 한도액의 20% 내에서 추가로 송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화접대비가 있으시면은요 이제 요걸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1번 2번 있죠. 그래서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3번 민 문화접대비 지출액에 1번과 2번을 더한 요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의 20%를 문화접대비 한도로 인정을 해서 지출액 중에 작은 걸로써 3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에다가 3번을 더해서 문화접대비 한도까지 산출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반 접대비 송금액의 한도액이 1번, 2번이에요 결국. 그래서 20% 내에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3번.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6번. 다음은 3일에 제21기 자 1월부터 12월 접대비 보조원장의 요약정리란 것이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요거 오타 같아요. 오타 같아요. 21기겠죠. 자 그래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천만원이다. 친절하네요. 친절하네요. 자 그래서 한도까지 계산이 돼 있고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접대비 이제가 있는데 접대비 첫 번째 게 있는데 증빙 미수치분이죠. 그럼 증빙 불비죠. 그죠? 그럼 요거는 증빙 불비니까 상여일 거고 상여. 자 그러고 얘는 바로 송금불산입이겠죠. 손불 다음에 증빙 미비접대비 상여
자, 그럼 요거 이제 딱 보면서 뭐를 이제 볼 수 있냐면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50만 원 있습니다. 요거나 다음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은 없으니까 다음에 여기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50만 원 있습니다. 보시는데 괜찮죠? 다음 그러고 4번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6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추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3번 아닐까요? 한도 계산하시면 한도 초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접대비, 거래 접대비가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건당 2만 원인 영수증을 5매를 수취를 했대요. 되셨죠? 그러면 이 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초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빙 미비는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간영수증 수칭하면 송금불산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3만 원 초과가 아니라 3만 원 이하라면 혹은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라면은 간영수증을 수취하셔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은 해서 한도 계산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경조금은 20만 원 기준이라고 방금 얘기 드렸죠.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음에 거래처 접대비가 지금 신용카드 매출 수치한 게 2220만 원 있네요. 전부 다 접대비 인정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대비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50만 원 있으니까 2300만 원에서 이쪽에 접대비잖아요. 위에 거 날릴게요. 여기 쓸까요? 그냥 2300만 원에 증빙불비 지금 얼마 있냐면은 50만 원 있고 써볼까요? 이렇게 있고 증빙 미비는 없고 다음에 접대비 잔액은 얼마냐면은 2300에서 50만 원 빼니까 2250만 원이겠죠. 자, 그러고 아래 1번, 2번 계산은 지금 돼 있고 접대비 한도가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접대비 한도가 2천만 원이라고 문제 그냥 주어져 버렸죠. 요렇게. 그러면은 225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는 얼마?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는 250만 원. 그래서 기타 사유유추까지.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3번. 괜찮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250만 원, 기타 사유추. 자, 하단에 마무리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접대비는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이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오케이. 다음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하며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2번 틀리셨고 3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송금 인정한다. 오케이. 4번 요거 제가 어제 오프라인 수업하다가 마지막에 해줘야지 그랬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접대비 송금 귀속 시기는 발생주의예요. 이제 기부금은 현금주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발생주의예요. 아셨죠?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됐죠? 그리고 요건 제가 아마 오늘 오프라인 설명하면서 간단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